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분열과 통일의 기로 당헌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중기와 말기는 내후 외환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내후는 바로 환관들이 바로 했던 점이고요. 외환은 당나라 외부에 있는 토번이나 위구르족의 침략도 많았고 또 절도사들의 반란도 많았습니다. 이 중에 당 왕조가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것은 절도사들이었습니다. 사실 토번이나 위구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곽자기 같은 명장들이 있었고 절도사들도 본인들의 근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당헌종 시대에 보면 절도사가 주재했던 주를 회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도사가 거느리고 있는 주들, 이것을 지군이라고 하는데요. 48개의 회부와 247개의 지군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군진, 하북성과 산동 일대에 있었던 세 군을 들고 있는데요. 위박군, 시청군, 회서군입니다. 이 셋은 똘똘 뭉쳐서 거의 반독립 상태로 당 중앙조정과 항상 대치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절도사였고 황제가 내려주는 절도사의 지위를 승계해가는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거의 독립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치청군 같은 경우는 치청 절도사가 이정기였는데요. 이정기의 아들 이사도까지 절도사를 했습니다. 이정기는 고구려의 유민으로 알려져 있고 치청군에는 고구려 유민이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사도 때까지 거의 55년 동안을 당나라에 속해 있긴 했지만 반독립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황제들은 이 절도사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절도사가 있는 주는 그 밑에 사나 주로 6개 내지 7개 정도의 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군들인데요. 이 지군들은 군권을 절도사가 다 쥐고 있었고요. 세금도 지군에서 회부로, 즉 절도사가 있는 주로 세금을 바치고 여기서 절도사가 자기 필요한 경비를 다 뺀 뒤에 나머지를 중앙에다가 세금을 바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사의 권한이 막강했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헌종은 자기 아버지인 순종이 불과 8개월 만에 황위에서 물러나고 28살에 황제가 되면서 이 절도사들을 제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헌종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촉망받는 황태자였는데요. 헌종이 6, 7살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덕종이 하루는 이 손자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는 그 녀석 참 귀엽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얘야, 그런데 너는 내가 어떻게 내 무릎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보통 6, 7살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헌종은 놀랍게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3번째 천자이기 때문입니다. 덕종이 듣고 나니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큰아들이 황태자고 그 큰아들의 큰아들이 헌종인데 황태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첫 번째 천자가 자기고 두 번째 천자가 아들, 세 번째 천자가 손자니까 그 손자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야말로 황제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고사가 있을 정도로 헌종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본인이 군왕 시절 때부터 헌종은 당태종의 정관의 치세에 관한 책, 당현종의 개원의 치세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천자에 올라갈 것이니까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까를 미리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 28살 때 황제에 올라가자마자 그동안 공부했던 실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헌종은 구문진이란 황관의 도움으로 황태자가 된 지 8개월 만에 군주의 자리에 올라가는데요. 황관들은 헌종이 황관의 도움으로 황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으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헌종은 영명한 군주였습니다. 당태종의 정관의 치세, 당현종의 개원의 치세에 이어서 당의 세 번째 정치적인 분기를 이야기하라 하면 바로 당헌종의 원화중흥입니다. 당헌종의 연호가 원화였기 때문에 원화중흥이라고 하는데요. 당나라에서 3대 명군, 그러면 당태종, 당현종, 당헌종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치세입니다. 치세였고 당헌종은 중흥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세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를 이루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래서 천가한이라고 황제를 부르던 시대가 바로 치세입니다. 그래서 당 태종도 천가한으로 불렸고 당 현종도 천가한으로 불렸습니다. 헌종은 그 정도의 치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헌종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헌종조에서 절도사들의 발호를 막지 않았다면 당나라는 바로 분열됐을 것입니다. 당 헌종은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자기가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의 중요한 번진들을 전부 제압했고 결국 중앙정부로 절도사들이 전부 다 복종하도록 만들었던 군주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시기를 치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흥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헌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대 19개 난, 즉 주전충이 후량을 세워서 당나라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약 100여 년의 기간 동안을 당왕조가 그래도 통일왕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헌종의 공헌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헌종이 절도사들과 싸움할 때의 그 계책을 보면 상당히 교묘한데요. 48개 회부 중에서 오직 8개 회부만이, 즉 8명의 절도사만이 중앙조정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고요. 20명의 절도사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중앙편 들다가 어느 때는 독립적인 행동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의 회부는, 즉 절도사들은 중앙조정에 대해서 거의 반독립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완전히 거의 독립 상태로 있었던 세 군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위박군, 회서군, 치청군인데요. 이 셋은 똘똘 뭉쳤습니다. 이 세 군만 합쳐도 본인들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 사실 이것은 사병인데요. 사병이 30만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쳐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헌종이 즉위하자마자 첫 해에 사천성에 있던 서천절도사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 절도사의 자리를 자기가 승계하겠다 이렇게 장계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들까지 자기가 다 통치하겠다라고 장계를 올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독립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두고 볼 리 없었던 헌종은 신체군을 동원해서 사천을 완전히 평정합니다. 20명의 절도사가 눈치를 보는 절도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당 조정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황제가 우리를 쳐부수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이 든 것이죠. 사실 당헌종이 그렇게 절도사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도 있었지만 자기 할아버지인 덕종조 때 덕종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의 티베트 지방 토번을 포위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나라는 토번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의 신체군을 전부 다 절도사들을 막는 데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당헌종은 그 절도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헌종의 신체군 15만 갖고는 어려웠지만 당헌종에 충성을 다했던 8명의 절도사들의 병력과 나중에 당헌종 편으로 돌아섰던 절도사들의 병력을 이용해서 드디어 위박, 회서, 치청을 토벌에 나섰습니다. 근데 위박은 토벌에 나서려는 순간에 위박의 절도사가 죽으면서 11살짜리 아들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계책을 써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위박진 안에 군인들끼리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이전의 절도사 세력을 제거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을 위박군의 절도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위박군이 일로 넘어온 것이죠. 중앙정부로. 그러니까 두 개가 남았습니다. 회서와 치청이 남았는데요. 치청에는 고구려 유민인 이정기의 아들인 이사도가 절도사였고요. 회서에는 오원재란 절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번진이었습니다만은 이사도가 겉으로는 황제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병들을 계속 보내서 이 회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황제도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회서를 계속 공격했는데요. 회서를 공격한 기간이 무려 4년입니다. 이때 모든 신하들이 폐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절도사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이 위험해지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시고 전쟁을 멈추셔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헌종은 의지가 굳셌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들었던
재상인 배도도 의지가 무지무지 굳은 사람이어서 본인이 최전방의 총사령관으로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4년째 되던 해에 배도 밑에 있던 장군인 이광환 장군이 회서의 회복, 즉 중심지를 눈이 나리는 날 급습하면서 결국 회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청과의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사도는 처음에 중앙에 복종할 뜻을 비쳤지만 결국 나중에 배반을 하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만 중앙대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치청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당원종은 집권 14년 차가 될 때 치청을 없앨 때까지 거의 7번에 걸친 절도사와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것을 전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만 주연전쟁 7번을 전부 다 승리하면서 결국 절도사들이 중앙에 복종하게 됐고 헌종 이후에는 절도사들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게 됐고요. 절도사가 임기를 6년 이상 넘긴 절도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도사의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종이 죽고 나서 100여 년 정도 당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헌종이 자기 집권 15년 기간 동안에 절도사들과 무려 12년에 걸친 전쟁을 했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승리로 이끌면서 당나라의 기반을 굳건히 했기 때문이라는 게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환관인 구문진의 손에 의해서 황제에 올라갔고 환관인 진홍지와 왕수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황제가 헌종인데요. 사실 환관들도 헌종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그가 절도사와의 전쟁을 전부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국가가 완전한 통일체제를 이루자마자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겼겠죠. 그래서 단약을 먹기 시작했고 단약을 먹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본인의 몸도 쇠약해졌고 성격이 포악해지면서 환관들을 제멋대로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환관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역사가들은 그래도 당 헌종은 당나라 시대 때 3대 명군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황제와 외부 세력인 절도사의 관계였었는데요. 이 절도사들이 바로 하던 것을 완전히 제압한, 그래서 당나라가 적어도 100년 이상 더 갈 수 있도록 통일체제를 유지했었던 헌종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